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어떤 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명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주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산 잡설 시간 충미충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질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강해서 이제 충미충의 2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토가 있는데 미토가 운에서 왔다든지 아니면 미토가 있는데 축토가 운에서 왔다든지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개념으로 축월이었을 때 해자축, 겨울이었을 때의 충미충과 또 여름이었을 때 충미충,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신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충미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충미충에 대해서 충은 이제 어찐다 해서 180도 반대 방향에서 하는 거고,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그리고 금목과 소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있고,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계절로 봤을 때 이제 겨울을 기준점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을 기준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사주 구조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연, 월, 일, 시가 됐죠. 겨울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겨울이다. 그러면 여가 이제 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겨울이죠. 겨울. 축월이죠. 겨울은 이제 축월이잖아요. 그러면 축월이면은 운에서 미토가 왔다. 운을 이제 미라고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가 이제 운이란 말이에요. 운에서 미토가 왔는데 충미충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월지를 기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다른 데도 기준점으로 하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미 중에는 정, 을, 기가 있어요. 축은 개, 신, 기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게요. 이 중기는 보관용이기 때문에 어쩐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충이 될 수가 없고, 충이 될 수도 있죠. 약한 것이 약한 것을 때리면은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충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계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화가 신금을 치는 것은 이것은 충이 아니고 뭘 하겠다. 이건 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정화하고 개수하고 관계. 그러면 개수가 정화한테 이제 충을 당하는 거죠. 극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화가 힘이 강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수를 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화를 극할 수도 있고 화가 수를 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절의 겨울적인 개념으로 있어 겨울을 이제 생각했단 말이에요. 겨울은 이제 추up죠. 그러면 뭐가 강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강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수가. 그러면 이제 무엇을 치는 겁니까? 정화를 치게 되는 거죠. 사주 구조상 정화 굉장히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충을 당하지는 않죠. 서로 이제 대대되는 관계가 되죠. 힘의 라이벌이 같이 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과정이지 서로 충돌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개수가 강한데 수가 강한데 화가 약하다. 그러면 수가 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사주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주하고 운하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미토가 운이죠. 그러면 누가 더 보스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진이 있죠. 일진. 그 다음에 월운이 있죠. 우리가 이제 월운 좀 공부하는데 이것은 이제 접어두고, 두 번째는 이제 세운이 있습니다. 세운. 연운이 있죠. 우리가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 그럼 운에서 이건 이제 세워놓고요. 세운하고 대운하고 보면은 세운이 뭐라 했어요? 이게 이제 왕이라 했어요. 왕. 군, 신미 할 때 군. 임금 군자를 써서 왕이라 했단 말이에요. 왕. 보스요, 보스.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 신하예요. 이건 뭐냐면은 연월일시 할 때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 사주 자체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봐볼게요. 이게 개수가 축 속에 있는 개수잖아요. 그러면 신하가 무엇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운으로 왔다 그러면 왕을 치는 거고, 연운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대운을 치는 거죠. 근데 대운은 사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주가 흡수하기 때문에 세운을 만일에 쳤다, 극을 했다 그러면 신하가 왕을 쳤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구테타가 되는 거예요. 구테타. 그러면 어때요? 충의 효능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겠죠.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사주를 치는 것인가, 사주에서 운을 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반대로 이제 추월이지만 정화가 엄청 강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수를 이제 쳐버릴 것 아니면 그 개수가 이제 작살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왕이 신하를 치는 거니까 구태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일어난다? 신하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꾸지람을 하는 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가 간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목일주들은 좋겠네요. 간목일주만 해드린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간목일주가 축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정제잖아요. 정제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개수가 들어있는 거죠. 개수는 뭐가 되냐면 육신상으로 정인이 됩니다. 정인. 그리고 이 정화는 뭐가 되냐면은 정화는 상관이 되는 거죠. 상관.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간목일주에서 충미충을 했는데 개수가 정화를 쳤다. 그러면 정인이 상관을 친 거예요. 간목 입장에서 정인이 상관을 쳤다고 하는 건, 정인은 뭔가 자기의 생각이죠. 윗사람이고, 또 정인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은 윗사람, 어머니, 스승,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향을 갖다가 상관을 갖다가 극해버린 거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셋바트도 되고 뭔가 일간의 생각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생각과 비겁의 생각, 또 겁제의 생각을 모아서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초법적인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벤처마킹은 잘해요. 그러지만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사람이 상관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관을 갖다가 너 있잖아, 함부로 행동하지 마, 그리고 인성으로 꽉 눌려져 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상관 폐인이 되는 거죠. 상관 폐인이. 근데 있잖아요, 상관 폐인이 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상관 폐인이 되더라도 이 상관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상관이 운에서 왔으니까, 운에서 왔을 때 이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죠, 그걸 이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눌려버리면은, 정인이라고 해도 눌려버리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게 버리면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근데 나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버리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상관, 상진, 파료, 상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용어 자체는 몰라도 돼요. 일단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하는지 나쁜 역할을 하는지 사주에서 그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구조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좀 어려운가요? 일단은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축월에 미토가 왔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요.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이제 미월이에요. 미월이면 여름이잖아요. 여름 한여름에. 그러니까 미월인데 뭐가 왔냐? 축토가 왔어요. 그래서 충미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미충을 해. 그러면 이제 여기 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축 속에는 개, 신, 기가 있고, 미 중에는 정, 을, 기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이제 정화를 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 충을 하더라도 정화가 힘이 있으니까 당하지는 않겠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역으로 쳐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 정화가 많으면 개수가 약하면 어때요? 이 공격하러 온 놈이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봤는데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쫓아갔어. 근데 가서 봐보니까 이 등치 큰 놈이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깨기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개수가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운에서 오는 왕이 당할 수가 있겠죠. 그걸 사주 구조상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가 화를 극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절의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떤 계절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제 초급반 강의 보면은 철부지란 말이 있습니다. 철부지라는 것은,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하는 것처럼 우리 한글로 이야기하면 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철부지란 말이 절부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개념을 모르면은요, 사주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지지를 판단할 때는 계절의 개념을 확실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사주에서 수가 강한지 화가 강한지에 따라서 충미충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어보시는 것이 어떠련지. 그래서 이제 봄과 가을 같은 경우는 수국화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왕한 것인지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이제 간목만 하니까 을목이다. 을목이면 이제 개수는 뭐가 됩니까? 개수는 이제 편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대로 편인이 되고, 그리고 요것은 뭐가 됩니까? 식신이 되는 거죠. 식신. 좋고 나쁘고는 그 사주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여름철에 이 정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개수를 갖다 극해버린 거잖아요. 편인을 극하는, 자기의 허황된 망상적인,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락은 안 좋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잖아요. 이 치우친 생각을 어때요? 식신이 반대로 이제 극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 함부로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편인적인 생각을 억눌려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편인이 나쁜 이 사주 구조에서 나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주 전체 구조가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주 해석하는 방법이다. 해석하는 방법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어떤 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명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주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찍고 나면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보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좋은 영상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저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생각으로 이야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도 항상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